오늘은 연애와 결혼에서 최악의 소통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빠는 왜 항상 우리 집에 오면 정리를 안 해? 나보고 오빠 뒤치다꺼리나 하라는 거야? 야, 너는 내 차 세차 하냐? 너도 안 하잖아. 세차를 내가 왜 해? 내가 몇 번 아무 말 안 하고 치우니까 당연한 줄 아네? 뭐? 넌 말을 뭐 그딴 식으로 하냐? 내가 뭐 됐어. 이제 무조건 밖에서 만나. 어이없네. 연애와 결혼에서 갈등과 싸움은 빠질 수 없죠. 그리고 이 갈등을 잘 이겨내면 서로의 사이는 더 깊어지지만 그렇지 않으면 서로 상처기만 내는 관계에 머물러 버립니다. 여러분도 상대에게 들었던 가장 상처되는 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말들이 작은 갈등을 더 큰 문제로 만드는 걸까요? 세계적인 부부 문제 전문가 존 가트만 미 워싱턴대 심리학과 교수는 40년간 부부 3,000쌍의 상호작용을 비디오로 찍어서 그 관계를 분석을 해봤어요. 그 결과 이혼으로 가는 부부들 있죠. 그러니까 사이가 안 좋은 부부들, 결말이 안 좋았던 부부들의 공통적인 대화 패턴 4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이런 대화 방식은 부부뿐만 아니라 연인 사이에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이 최악의 소통법은 비난, 방어, 경멸, 담쌓기였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일단 비난은 당신 말이야, 도대체 너는 이런 말들로 시작하는 그런 말들이에요. 이런 어투는 나는 문제가 없는데 네가 문제라서 항상 이렇게 싸움이 생기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뭐랄까요, 흑막이 깔려있죠. 그래서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비난하는 말들을 많이 쏟아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들은 상대방 기분은 어떨까요? 당연히 기분 나쁘겠죠. 그러면 감정적인 싸움으로 이제 싸움이 확 번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상대방의 말이 공격이라고 생각을 하면 2가지의 패턴으로 반응을 하게 된다. 하나는 다시 공격을 되받아치는 거죠. 혹은 방어진을 치는 겁니다. 근데 둘 다 연인 관계에는 그렇게 좋진 않겠죠. 그러니까 이런 비난의 말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상대방의 상황에 공감을 해서 대화로 이야기를 풀어나가기보다는 나의 자아를 지켜내는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번째 소통법이 나오죠. 2번째는 방어예요. 혹은 역공이죠. 너는 뭐 잘했냐? 한번 따져볼까? 누가 잘했는지? 이렇게 서로의 잘못을 따지기 시작하는 관계예요. 문제의 본질에서 벗어나서 과거에 있었던 온갖 일들이 다 소환이 됩니다. 그러면 문제는 더 심각해지죠. 상황은 증폭되고요. 자, 이제 그럼 따져보자. 누가 더 엉망인지 라는 싸움으로 번져나가죠. 그러면 과거에 있었던 연인의 모든 잘못을 소환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해결이 됐던 문제들도 사실은 마음속에 조금은 남아있잖아요. 걔네들이 이제 다 소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도 나도 서로 감정이 싸우는 굉장히 불필요한 낭비적인 싸움만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런 갈등이 심화되면 상대방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3번째, 경멸입니다. 그래, 너 잘났다. 야, 그렇게 얘기해서 이기면 기분 좋냐? 너나 잘해. 주제 파악이나 해. 이런 말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심하면 쌍소리, 욕, 그리고 폭언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시작이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서로 인격적인 모독을 주는 상황이 되고 그 문제를 나아가서 그 사람을 공격하기에 이르게 되죠. 이런 공격에 자주 노출되잖아요. 그러면 다만 스트레스뿐 아니라 우리의 신체적인 면역력도 떨어져요. 그래서 질병에 걸릴 확률이 확 올라간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언어폭력의 범주에 들어가는 말들이 포함이 돼요. 그리고 4번째, 담쌓기입니다. 상대방이 하는 말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그러면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그저 말에 대해서 대응을 하지 않는 것뿐 아니라 눈도 마주치지 않고 전화 안 받고 카톡 그냥 일십도 아니고 일십하면 눈치 보이니까 그냥 위에 뜬 것만 보고 안 읽은 척 하거나 연락을 최대한 좀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이라도 갈등의 스파크가 튀기 시작하면 그냥 넘어가기 위해서 안 들리는 척 그냥 미안하다고 하고 넘겨버리거나
그 시기 동안 잠깐 연락을 피하고 스리슬쩍 넘어가는 방식으로 그 갈등을 외면해 버립니다. 이게 갈등이 묵혀진달까요? 심지어 부정적인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무시하기에 이르죠. 뭐 예를 들면 밖에 나가서 오빠 이거 예쁘지 않아? 그러면 아무 반응 없이 그냥 딴 데로 걸어가거나 아니면 운전하던 거 계속 하거나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반응이나 말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딱히 큰 리액션을 취해주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대화가 잦아지면 마침내 커플은 헤어지게 되겠죠. 가트만 교수의 연구를 보면 결국 커플의 갈등은 성격 차이라고 하지만 그것보다는 대화의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제가 세 번째 경멸의 말에서 언어폭력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이 언어폭력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걸 협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욕이 반드시 들어가야 언어폭력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애를 하면서 마음에 담아두는 상책이 된 말들 생각해보면 욕설만은 아니죠. 이건 성별의 차이가 없습니다. 좋은 사람은 이런 무시와 경멸, 통제의 말보다는 칭찬하고 사랑하는 말을 훨씬 더 많이 하고 좋아합니다. 그리고 갈등이 생기더라도 상대의 마음을 배려해서 이야기할 줄 알죠. 가벼운 갈등에는 유머러스하게 상황을 돌리기도 하고요. 잠깐 자리를 비워서 서로 뜨거워진 머리를 조금 식힐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기도 하고 자신의 감정을 도란도란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이런 사람 만나서 연애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도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고요. 내 인생에 한 번쯤은 해봤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큰 상처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언제나 얘기하잖아요. 나의 단점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그 상황을 돌이켜볼 수 있어야 비슷한 상황이 오더라도 똑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예방하기 위해 우리는 계속해서 과거의 나를 불러서 혼을 내줘야 합니다.